서승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청주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같은 당 이범석 시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선거전이 벌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충북대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교통대와 통합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통합이 무산되면 이미 받은 사업비 수백억 원을 모두 반납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탄핵 반대 이력의 총학생 회장이 당선된 뒤 충북대 학내에서 반대파를 빨갱이로 매도하는 때 아닌 이념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후폭풍이 거셉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서승우 국민의힘 청주상당 당협위원장이 청주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주요 정책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며 같은 당 소속 이범석 현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이미 여러 주자가 뛰고 있어 선거전이 조기에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서승우 국민의힘 청주상당 당협위원장이 청주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내세운 화두는 인공지능이 열어가는 스마트 시티였습니다. 청주, 세종, 증평을 연결하는 100만 생활광역시, AI 기반 도시 플랫폼 등 6대 비전을 제시하고 새롭게 도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청주는 성장이 멈춘 정체된 도시이고 시민들의 불신도 많다며 이범석 현 시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장에 대한 깊은 불신과 실망감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꿀잼 도시 조성 사업,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 논란 등 주요 정책들은 사업 지원과 특혜 의혹 속에서 표류하며 구체적으로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에 대해서는 임기 말이라는 시기와 절차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같은 당 이범석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해가 바뀌기도 전에 출마를 선언한 건 현직 우위에 밀리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내년의 지방선거는 우리 국민의힘한테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겁니다. 제가 조기 선언을 해서 정책과 비전에 대해 서로 경쟁하고 또 일종의 흥행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밖에 김수민 청주창원 조직위원장, 김동원 흥덕 당협위원장도 청주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장을 탈환해야 하는 민주당에서는 이장섭 전 청주서원 국회의원과 허창원 전 도의원이 이미 뛰고 있고 박완희 청주시의원,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도 곧 등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 85만의 청주시장 선거 구도는 충북도지사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조기에 고조되는 분위기가 여야 혹은 현직과 도전자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습니다. 충청북도의 내년도 당초 예산은 7조 6,70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도의회는 이 밖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전력망 구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충북 전역에 송전선로 34개, 변전소 16개소 설치가 계획돼 있다며 지역 수탈형 전력망 구조는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보다 2천억 원 가까이 줄어든 3조 6천억 원대로 확정됐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보다 5.2%, 금액으로는 1,965억 원이 감소한 3조 6,15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충북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통폐합하고 일회성 행사 비용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의 통합이 구성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사실상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책임을 지고 고창섭 충북대 총장이 사퇴 의사까지 밝혔지만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통합이 무산될 경우 지난 3년간 받은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몽땅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공식적인 사퇴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 찬반 투표에서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모든 주체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했던 만큼 사실상 책임 표명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학장단 협의회와 교수회까지 공식 사퇴 요구에 나서면서 더는 통합 추진의 구심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총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곧바로 통합 무산을 선언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초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연차 평가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은 두 대학은 올해 지원금이 당초 계획보다 30% 삭감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통합이 최종 무산될 경우 지난 3년간 지원받은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반납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 안팎에서는 통합 재추진이나 조건 변경을 통한 재협상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는 여전히 구성원의 동의입니다. 충북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총장의 사퇴 의사 표명에도 냉담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흡수로 해서 글로컬을 하면 괜찮은데 이제 병행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게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조금 반대 입장이었어요. 통합이 됐을 때 이제 어느 이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갑자기 투표가 진행되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일단 혼동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 한국교통대학교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학생 찬성률이 간신히 과반을 넘겨 통합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두 대학 모두 동력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통합대학으로 출범하려면 내년 4월 전까지는 교육부의 최종 심사가 마무리돼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학 간 협의 상황에 따라 심사 완료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가 필요하다면 두 대학 사이에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무너진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남은 시간이 촉박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의 직매릭이 금지되는 가운데 수도권 쓰레기가 충북으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환경단체들이 반발했습니다.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경기, 인천 환경운동연합과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3개 시도의 쓰레기가 충북의 민간 소각 처리 시설로 넘어올 우려가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충북은 이미 전국 사업장 폐기물의 20%를 처리하고 있다며 수도권이 처리해야 할 생활 폐기물을 비수도권으로 보내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중증 지적장애인 자매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장애인 야학교장에 대해 충북경찰청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야학 등에서 상담을 해주겠다며 20대 지적장애 원생을 불러내 지난 1년여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보강 수사를 벌여왔으며 피의자가 피해자의 언니까지 강제추행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고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제기했던 후보가 충북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학내에서는 때 아닌 색깔론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고 대학 바깥에서는 캠퍼스 우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유튜버들이 난입해 학생들을 폭행하고 현수막에는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이들과 함께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며 부정선거 의혹 등을 주장했던 한 재학생이 내년도 충북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MBC 보도 이후 대학 커뮤니티에는 이를 문제 삼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댓글에는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들을 향해 빨갱이 같은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비판 성명을 낸 일부 학생들이 사회학과 소속이란 점을 들어 사회주의학과라는 조리돌림까지 줄을 이었습니다. 검증과 비판이 있어야 할 자리가 이념 논쟁으로 변질되면서 학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회학과니 뭐 걔네가 뭐 확실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자체가 그냥 보기 불편했어요. 성숙하게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정치 싸움 된 것 같고 약간 민주주의가 잘못된 것 같고. 투표에 참여한 학생들을 만나보니 선거를 통해 63%라는 득표율로 당선된 만큼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뽑혔는데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논란을 키우는 사람들도 약간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학생회장 분분에 맞게 그 학생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학교 일만 해주면 되지. 그 개인적인 정치 성향까지 꺼내가지고. 하지만 대학 밖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교내 선거 문제로 봐선 안 된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을 부정하거나 폭력적인 세력을 옹호했던 이력은 국립대 학생 대표로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집단을 민주주의로 인정하는 순간 공동체 자체가 없어질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충북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무효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이의 제기를 기각한 가운데 일부 학생들은 학생 총회 소집까지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옥천군의회는 성명을 내고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옥천군의회는 기본소득 재원 분담 구조가 지방재정 파탄을 강요하고 있고 필수예산 삭감과 주민 갈등이라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분담률을 현행 40%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